문자로 윤 대통령 너무 지금 힘들고 막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는데 또 탄핵이 시키면 어떡하냐 막 이런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안녕하세요. 준철학 간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국민들이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을 당선시킬 이유를 입법부나 사법부 이런 데서 너무 무도무지한 인간들의 운명을 한번 보려고, 어제는 제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한 걸 보고 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이미선 오늘 사주를 좀 풀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 구독자 중에서는 사실 윤 대통령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이제 일본 갔다 오셔서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제가 아마 1월 달에 방송한 게 있어요. 국힘 당대표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올해 1년 운이 너무 나빠서 총선에 이제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칠까봐 걱정이 돼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운이 좋은 사실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됐으면 했어요. 나경원 의원은 목이 들어와서 2월 4일만 넘으면 굉장히 운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10%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도 이 당대표 운이 좀 나빠서 그러는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4월 5일이 지나면 아마 국민의힘이 좀 지지율이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김기현 후보 운도 좋아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문자로 윤 대통령 너무 지금 힘들고 막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는데 또 탄핵이 시키면 어떡하냐 막 이런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운을 보는 사람이니까. 지금은 이제 이 달로 봤을 때 목이에요. 그럼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땅이 되게 작은데 햇볕이나 땅이 들어올 때 운이 좋은데, 이번 달은 이제 을묘기 때문에 둘 다 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들어오면 이제 땅이 좀 갈라지니까 지지율이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4월 5일이 지나면 이제 병술이에요. 병술. 이때부터 굉장히 좋아요. 병술부터 이게 이제 불하고 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는 정사, 불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6월 또 6일서부터 7월 6일까지는 무호, 땅하고 또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몰아서 오기 때문에 아마 지지율이 한 40%, 50%까지는 제가 7월 달까지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훌륭한 어쨌든 인격과 인품을 갖췄잖아요. 이 사주를 먼저 풀어볼게요. 그래야 이제 제가 좀 얘기할 게 있어서, 이 사주는 이제 기우, 정축, 무술. 무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물론 제 방송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무술 괴강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만히 여자래도 이제 말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게 괴강이에요. 그 다음에 남이 이렇게 접근하기가 조금 불편한,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강한 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이 이제 조금 이렇게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괴강격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총명해요. 이 박진 제가 외무부 장관 사주도 그때 이제 무술 괴강이었는데, 김정은이도 사실은 무술 괴강이에요. 괴강격들은 굉장히 총명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굉장히 이렇게 공부를 되게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하는 게 사실 이 무술 괴강이에요. 머리가 이제 너무 좋고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사주에서는 어떤 사주냐면은 사실 개천에서 사실 용란사주예요. 이제 사실은 이 사주 자체는 문재인이 아마 청문회 때 한참 난리가 났었죠. 증권을 너무 많이 투자하고 증권 때문에 이제 청문회에서 걸려가지고, 그때 막 여론조사에서 아마 58%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정의당에서까지도 이거는 안 된다. 근데 문재인이가 5일 만에 그냥 임명을 시킨 그런 케이스인데, 보온을 했는지. 근데 이 사주는 사실 보온을 한 사주는 아니에요. 뭐 어떤 고마워하지도 않고, 이제 항상 이 괴강의 상관 사주들은 뭐든지 결과가 자기가 다 잘나서 이렇게 하는 거지, 누구한테 뭐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 해서 뭐 보온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강의 상관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개인주의적이고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알고, 제가 손님들 이렇게 괴강들 이렇게 신강 상관들을 보면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게 다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남 탓. 나쁜 거는 남 탓, 잘한 건 내 탓. 그러면서 이런 사주는 분노 조절 장애가 조금 있어요. 성격적으로는 이 상관격들의 특징은 진상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진상관.
진상관은 이제 이 상인들도 알아요. 근데 아침에 이제 옷 사러 갔다가 옷 시커 구경하고 그냥 첫 손님이 그냥 나갔을 때 손님 그 가게 주인이 뒤에서 아유 진상 그러죠. 뭐 술 먹고 진상 떤다. 역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 진상관. 그러니까 좀 싸가지가 없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인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사람을 이제 어떤 진상관, 진상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이제 하자 뭐 이런 사람들을 진상관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격적으로 이렇게 상관이 있을 때는 이 무술 괴강의 상관들은 굉장히 쉽게 말해서 이게 욱하는 게 많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필요해. 남자들도 도움이 되고 남자도 필요해. 근데 이런 사주는 남자를 치는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소한 거. 예를 들어서 물 떠와, 커피 따와, 아니면 뭐 리모컨 갖고 와. 이러면 욱해.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야, 너 뭐 그런 거 갖고 욱하냐?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끝장을 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주 착한 남자하고 살면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남편이 판사 출신인 것 같은데 되게 착한데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이 사주하고 사는 남편들은 진짜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사소한 거 갖고 욱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솔직하게 착해가지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또 뒤끝은 없어요. 땡이야. 그걸로 끝이야. 그 대신 이 사주는 또 어떤 자기가 어떤 직업이나 권력계층 관운을 갖고 있으면 그런 데서는 절대 화를 안 내. 다 참아요. 또 토가 많은 사람들은 인내심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웬만한 거 가지고는 이제 직장에서는 일을 할 때 되게 참아요. 그리고 권력욕이 굉장히 강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은 사주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주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은 절대 안 쓰는 1,000원, 2,000원도 불필요한 돈은 절대 안 사. 근데 이제 토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귀는 얇아요. 그래서 충동 구매를 했고 구매했는데 이 보니까 돈 아까운 것 같아. 그럼 반품을 잘하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러면 제가 왜 그런지 사주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 사주는 기후, 정축, 무술. 일단 용신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필요한 기운이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이 정화가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은 겨울에 태어났잖아. 조우라는 건 계절의 용신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은 되게 넓은데 얼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은 축토 땅이 큰 30%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무술 땅이 또 2개가 있고 기토 땅이 좀 기름진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한겨울에 이 사주는 양력으로는 1월 18일이에요. 한겨울 가장 추울 때 달빛 하나 있는 거야. 거기에 나무가 물론 시에서 나무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나무도 없어. 거기에 이 유금이 쉽게 말해서 유축합금을 해가지고 얼어있는 땅 위에 고철이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남편 잡는 사주예요. 사실은 운이 굉장히 좋으면은 근데 남편이 명이 짧아요. 이런 사주하고 오래 살게 되면 대체로 60을 못 넘겨요, 남편들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에 물이 얼어있다. 그러면 이 땅이 이제 본인이야. 형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사주는 같은 여자들이 적인 거예요. 땅이 얼어있는 땅이 들어오면 이 고철이 많아지니까 나무가 죽어버리겠죠. 그리고 이 고철이 이제 본인한테는 그 여자들이 시기를 하는 사주. 쟤는 왜 남편 보기 좋아? 뒤에서 시기. 왜 괴강들은 또 굉장히 강해 보이기 때문에 앞에선 또 시기를 못해요. 또 한 적을 만들게 되면 끝까지 막 싸우고 이기는 스타일이거든. 그 다음에 이 고철이 이제 본인한테는 차식이에요. 사업체, 진로, 표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런 사주가 이제 애기 낳고 이혼하거나 남편 잡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식을 낳을 때 이 금이 들어와야 자식을 갖는 거거든요. 이 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남편이에요. 남자고 직업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어쨌든 이 고철이 쌓이게 되면 언 땅에 고철이 쌓이게 되면 이 나무가 죽겠죠. 그렇지만 나무가 필요한 거야. 왜냐면 불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불이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 교육계통이에요. 그럼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햇볕이 있어야 이 얼어있는 땅을 녹일 수가 있겠죠. 그럼 엄마한테 굉장히 효녀겠죠. 그 다음 문서 잡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이 교육계통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괴강에 했던 거 공부는 되게 잘했을 거예요. 괴강에 이 화가 필요한 사주들은 굉장히 공부는 열심히 하는 사주예요. 아마 이제 아버지가 이발사였으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공부해가지고 출세하려고 이 권력력이 강하니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나무가 필요하니까 나무는 불을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이 나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야.
여자들은 땅이 얼어 있으니까 나한테는 필요가 없는 존재가 돼서 적이 되는 거고, 어쨌든 남자들은 나한테는 이익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그 다음에 체면이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러니까 이런 또 상관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자기가 싫으면 땡이에요. 그냥 내가 좋아야 돼 일단. 그게 1순위예요. 결혼 순위에. 뭐 조건이 아무리 좋아서 날 막 좋아해. 그래도 본인이 싫으면 땡이에요. 그게 상관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발소인 아버지가 이 물이에요. 그러면 겨울철에 비가 오면 눈보라가 치면 이 나무가 죽고 땅이 얼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물이 본인한테는 아버지, 재물, 시어머니에 해당한다. 그러면 아버지 복은 전혀 없겠죠. 그 다음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시어머니 보면 경기나는 사주예요. 왜냐면 땅을 다 얼려버리거든. 그럼 어쨌든 이 햇볕이 들어와야지 좋다. 나무나 햇볕이 들어와야 좋다. 이런 사주는 사실 치매 위험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화는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이에요. 그럼 심장이 쾅쾅 쳐주는 게 약하겠죠. 그러면 이제 눈에, 지금 안경 썼잖아요. 제가 어제 잠깐 봤는데, 왜냐면 눈에 이제 피공급이 빨리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눈에 영양분이 없으면 시력이 떨어져서 난시가 아니라 근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맨날 아픈 사주야. 이렇게 화가 없는 사주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목이 없는 사람들의 또 약점은 제가 몇 번 방송했었죠. 영이 잘 들어오는 사주예요. 죽은 자의 기운이 잘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없는 사람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른쪽의 세상이고 사람이 죽으면 거꾸로 돌아가거든.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럼 이 목이 많은 사람들은 영이 못 들어오는데 목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영이 이렇게 잘 들어와요. 그래서 몸에서 기운이 거꾸로 돌면 일반적인 세포는 오른쪽으로 돌아가지만 암세포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암에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사실 신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은 못해서 그렇지 저는 퇴마사기 때문에 제가 아는 무속인들은 거의 다 암이에요. 진짜 10년 이상 한 무속인들은.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 목도 없는 거죠. 이 목이라는 거는 신경계통,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간에 해당하는 사주예요. 예를 들어서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아예 잠을 못 자고, 또 쉽게 말해서 평소에는 엄청 자요. 잠뽀야. 왜냐면 간의 피로가, 우리가 맨날 10시간씩 자다가 5시간 자면 멍 때리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제 판결도 좀 멍 때리게 판결을 한 것 같아요. 이 잠을 좀 못 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되게 약해서 디스크가 잘 걸리는 사주예요. 왜냐면 이 금이라는 거는 뼈고, 뼈는 기가 세니까 팽창을 하는 거고, 이 뼈를 잡는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협착증이나 예를 들어서 디스크에 잘 걸리는 사주예요. 원래 개천에서 용난 사주들은 별로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어떤 자수성가하는 사람이나.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상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예를 들어서 좋은 집안에 좋은 환경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부를 이루고 산 사람들은 되게 겸손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돈 많고 막 이러면 거만할 줄 아는데 이렇게 진짜 집안 환경에 따라서 좋은 인격을 형성이 된 사람들이 대체로 많아요. 근데 제가 인격 얘기를 하니까 인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이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인격 형성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인격이란 건 뭐냐면 일단 마음에서 일단 사주를 좋게 타는 사주의 좋은 부모는 사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좋은 행동 습관이 있어요. 또 좋은 말을 할 수가 있고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어. 그게 이제 어떤 행동으로 이어져서 그 행동이 사실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습관이 돼요. 그러면 그 습관이 또 오래 지속이 되면 그게 이제 인격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나쁜 인격은 어떤 게 나쁜 인격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제 유동규 얘기 잠깐만 이렇게 인용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수성가해갖고 자기 말로 뭐 자수성가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그 마음 자체가 일단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오랫동안 이제 이 말로, 화려한 말로 거짓말하고 막 이런 걸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그게 행동이 되는 거야. 그럼 보면은 되게 거만스럽고, 그게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는 뭐 권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떤 잘못된 행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길게 하면서 그게 습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인격이 형성이 된 거야. 예를 들면 누가 상대방이 자기를 예를 들어 사법 리스크로 막 공격을 해. 그러면 그 상대방을 또 어때요? 김건희 여사를 또 물고 늘어져 갖고 공격을 하는. 옛날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경선할 때 뭐 해경군 김씨하고 막 공격을 하니까 문준용이 그 아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약점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그런 행동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그게 습관화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만 터지면
자기 어떤 공격을 하고 뭐 어떤 약점을 공격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의 아주 취약한 약점을 공격하는 게 습관화돼서 그런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나 당대표가 되면 안 돼요. 지금 당대표가 되니까 어때요? 같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는 좋은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까지 지금 같이 다 늪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당대표 하라고 그랬어요. 작년 8월에는. 당대표 돼야 된다고 제가 방송을 했었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당대표 하면서 총선까지 그냥 끌고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다 같은 조직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미선 이 헌법재판관의 어떤 인격 형성은 어떠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개인적인 사고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이익밖에 몰라. 막 증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청문회에서 막 터지니까 누구 핑계 대세요? 남편이 주식하는 거라 그랬어. 그리고 그 남편은 또 착해가지고 우리 장인이 이발사 하고 있다. 동정심을 부를까 했는데 그게 또 좋은 반응은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여론이 막 48%인가 막 58%일 거야 아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58% 여론이 절대 헌법재판관 안 된다고 여론조사에 나왔는데 문재인이 왜 쉽게 말해서 그때도 제가 보호막 문재인하고 방송을 했었는데 문재인 대표는 토가 없어요. 이재명이도 토가 없고. 그러면 이 머리 좋은 이 헌법재판관 이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아마 한동훈 장관도 알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택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이 괴강들은. 그러면 이 정부에서는 문재인이가 예를 들어서 자기를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 윤 대통령 희하에서는 절대 공직을 못 맡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퇴임 후에. 그럼 변호사에서도 그 뭐 좋은 로펌에 가겠어요? 쉽게 말해서 윤 대통령 정권에서는 그것도 별 저것도 안 하고. 그러면 이 머리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사고는 어떨까요? 비례대표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토가 없지만 이재명이도 토가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재명한테 눈도장 확실하게 찍은 거야. 왜? 자기가 앞으로 이 관직, 이 목을 또 계속 지금 50밖에 안 됐어요.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아주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해야겠다. 특권 많잖아 우리나라. 그쪽으로 결정을 하고 이번에 이런 엉터리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럼 앞으로 운은 어떨까? 그러면 그게 본인이 잘했다 잘못했다 한 게 아니고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에서 그렇게 자라온 거야. 그게 쉽게 말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자들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런 어떤 노동 쪽이나 이런 쪽에 판사가 된 거고 그런 행동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습관화된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기적으로 내가 이 관직을 얻겠다는 게 습관화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 그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운은 어떨까? 운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잘 살아왔더라고요. 사실은 6살 때부터는 임묘, 남으로 살았어요. 25살 때까지. 그다가 이제 40살이 넘으면서 화가 들어왔어, 이 불이. 그 다음에 55세까지가 화예요. 불이 또 지금 현존 대운이에요. 60%가 좋다는 얘기예요. 대운이라는 거는 태양과 지구에서 10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달력이 60%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됐고 최연소.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토가 없으니까 보험이라고 알받게 해놓은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또 속으로 웃었겠네. 내 알받게 잘했다 이렇게. 이재명이도 토가 많은지 모르고 비례대표 해야겠네. 민주당에서 눈도장 확실하게 찍어놓은 거예요. 문재인의 인격은 어떨까요? 제가 옛날에 방송을 한번 했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로 해가지고 자살하고 그 아방궁처럼 예를 들어서 청와대 꾸며놓은 것부터 그게 무슨 서민 대통령이라고 제가 했었죠. 200평이 넘는 방을 꾸며놓은 사람이 무슨 서민 대통령이냐고요. 그리고 아들 쉽게 말해서 미국에 사는 $100만 박연차한테 받고 그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 그리고 나서 문재인 보고 변호사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도 검사한테 변호한 내용 안 보내고 살아있을 때는 뒷짐지고 앉아있다가 죽으니까 무슨 노무현 재단 세워가지고 그 재단에서 좌파들이 국민 철저하게 속이고. 그러니까 문재인의 어떤 인격은 어떤 형이냐면 철저하게 제가 그랬죠. 사주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을 속일 줄만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계속 살아온 거야. 근데 그게 행동이 그 가식적인 행동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습관화되고 그 습관화된 게 그런 인격을 그냥 자상한 이미지로 해서 국민을 속으로 속이는 그런 인격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 치하에서 5년 동안 나라가 발전한 게 아니라 10년 후퇴한 거예요. 이 복지라는 것도 그래. 복지도 유럽이나 쉽게 말해서 아주 선진국에서는 어떤 인격이 다 형성이 된 다음에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도 인격이 있어요. 나라에도 쉽게 말해서 오랫동안 그런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 그런 게 뿌리 내려 있고 그게 오랜 습관이 돼서 행동이 돼서 습관화돼서 그래야만이 그 다음부터 복지야. 어린애한테 쉽게 말해서 어떤 인격이 형성이 안 된 잘못된 또 습관과 행동을 또 갖게 돼서 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알바하고 또 퇴직연금 받고 6개월 동안 또 퇴직연금 받고 한 1년 쉬다가 퇴직연금 끝나면 또 직장 구하고 그게 잘못된 그런 복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5년 동안 진짜 그 출산정책, 이 출산정책은 사실 언론이 문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 거 깜짝 놀랐어. 그런 사람만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아. 그런 것만 방송을 하고 뭐 경기가 어렵고 집을 못 사고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난 결혼할 생각이 없어 이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그럼 70년대 쉽게 말해서 60, 70년대 전쟁 끝나고 나서 베이비붐 그땐 지금보다 100배 더 어려웠어요. 방 하나에 5, 6명 애들이 살고 우리 학교 다닐 때마다 1, 2, 3 너무 학생 수가 많아서 1, 2, 3부 그것도 막 80명씩 그냥 1, 3부씩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사실 한동훈 법무장관이 프랑스 갔다 해서 저는 굉장히 역시 미래를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갔겠어요? 이민정책 그 배우러 간 거예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근데 우리나라 여기는 이 부처는 사실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럼 가끔 가다가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도 와서 이렇게 제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 결혼해갖고 왔어 한국 남자하고 어차피 이제 한국에 체류를 하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영주권을 따려고 그러면 이 한국어 시험을 본대요. 그게 제일 힘들대.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동훈 법무장관처럼 머리 좋아서 영어 회화가 잘 되면 얼마든지 뭐 시민권 영주권도 따고 하지만은 사실 머리 나쁜 외국인들도 많아요. 근데 한국말은 되게 잘해도 언어 시험이 잘 안 되는 거, 언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업도 안 되고 장사도 할 수 없고. 그러면 또 결혼하고 왔어도 또 깨지고 또 중국으로 가게 되고 또 자기 나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영주권이 우리나라가 조금 시험이 너무 세요. 그걸 간소화해서 최소한 뭐 한 2년 동안 결혼해서 2년 동안 한국 남자가 살게 되면 영주권을 그냥 내주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서 서로 경쟁시켜야 돼. 결혼 안 하면 외국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경쟁을 해야 돼. 잘못된 언론에서 자꾸 뭐 결혼 뭐 때문에 경제 사정이 어렵다 이것 때문에 많은다 이렇다 이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애기 나면은 돈 7천만 원 주겠다 뭐 주겠다 이거보다는 자율적으로 이 사람 심리라는 걸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진짜 힘들어서 뭐 하면 자식이라도 내가 낳아서 좋게 키우게 그런 메시지를 자꾸 줘야 되는데 이건 자꾸 언론에서 안 좋은 메시지를 주니까 젊은 애들이 그거 다 믿는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TV 언론을 되게 믿어요. 그게 다 진실인 줄 알고. 그러면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더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자꾸 든다고.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쉽게 말해서 지킬 수 있는 건 다 그게 몸에 배인 거야. 어떤 그런 좋은 마음과 어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행동이 쭉 오면서 그게 습관화돼가지고 지금의 인격이 받쳐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